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블랙스완이 될 수 있는 홍콩 인권법과 홍콩 사태 확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지만 홍콩 인권법 통과에도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된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글로벌 및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공화당 및 민주당 의원들의 인터뷰 내용, 그리고 홍콩의 구의원 선거에서 시위를 지지하는 민주 진영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중국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으며 미국의 태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중 무역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재테크를 하거나 경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또 다른 블랙스완이 될 수 있는 홍콩 문제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인권 문제를 경제와 연관시키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홍콩 사태로 인하여 다시 한번 경제 위기가 오고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져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처자식이 있는 가장들이 일자리를 잃는 이런 구조조정을 당하거나 명예퇴직을 당한 일이 발생한다면 그래도 경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지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콩 사태로 어떻게 세계 경제,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지 이것부터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콩은 미국의 1달러당 약 7.8 홍콩 달러를 유지하는 페그제를 채택하고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변동환율제가 아닌 고정환율제인데요. 이것이 경제 위기를 몰고 올 수 있는 블랙스완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우리나라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홍콩의 페그제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이 늘어나고 경제가 좋아지면 외인들의 투자금이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외인 자금이 유입되면 원화가 강세가 되고요.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죠. 이런 구간에 외국인들은 주식 및 부동산, 채권 이것들의 자산 증가 외에도 기본적으로 환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이 유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 외인들의 자금이 유출되고 원화가 약세가 되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와 같은 변동환율제 국가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경제 현상입니다. 하지만 홍콩의 경우 미국의 달러와 홍콩 달러를 고정하는 페그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홍콩의 중앙은행 격인 홍콩 금융관리국에서는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홍콩 달러를 강제로 달러에 고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홍콩의 경제가 좋아서 외인들의 자금이 유입되고 홍콩 달러의 가치가 상승할 경우 홍콩 금융관리국에서 달러를 매수하거나 홍콩 달러의 발행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미국 달러의 가치를 강제로 높이거나 아니면 홍콩 달러의 가치를 강제로 끌어내리는 방법, 이 방법으로 달러와 홍콩 달러의 환율을 고정합니다. 이렇게 홍콩 달러가 강세가 될 경우에는 보유한 자금으로 달러를 매수하고 발행량을 늘리면 되기 때문에 환율을 고정하는 것이 상당히 쉽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홍콩의 경제가 어려워져 외인 자금이 유출되고 홍콩 달러가 약세가 되는 환경에서는 환율 고정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방법은 홍콩 정부에서 보유한 외환 보유고를 소진하여 달러를 매도하여 시중에 달러를 풀어서 홍콩 영내 달러 가치를 끌어내리거나 아니면 금리를 인상하여서 홍콩 영내에서 달러의 가치를 강제로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환율을 고정해야 합니다. 이때 만약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지 않거나 금리를 파격적으로 높일 수 없어서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가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경우 경제가 무너집니다. 특히 홍콩 정부가 외인 자금이 계속 유출되는 상황에서 페그제를 유지하려고 할 경우 조지 소로스와 같은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먹잇감이 되어 홍콩 달러의 가치는 더 빠르게 폭락하면서 결국 경제가 더욱 심각하게 망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홍콩처럼 페그제를 유지하는 국가의 경우 외인 자금의 유입과 유출 비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홍콩의 경제가 양호하여 외인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오거나 또는 외인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금액이 1대1이라면 환율을 고정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최근 홍콩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홍콩으로 들어오는 외화 대비 빠져나가는 외화가 대략 3배 정도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홍콩 시위가 지속될 경우 외인 자금이 계속 유출되기 때문에 홍콩의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홍콩 정부는 보유한 외환 보유고를 소진해서 달러를 계속 시중에 풀어서 페그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외환 보유고는 환율을 유지하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환 위기를 막기 위해서 유사시 활용할 달러 자금입니다. 외환 보유고로 환율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이고요.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로 웬만큼 금리를 강하게 올리지 않아서는 빠져나가는 외인 자금을 붙잡아두기 힘든 상황인데 다들 아시는 대로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게 되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폭락하여 경제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조지 소로스 등 헤지펀드가 지금 홍콩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홍콩 달러를 지금 이미 공매도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앞으로 확실한 상황에 본격적으로 공개를 하면서 다른 헤지펀드들까지 끌어들일지 모르는데요. 그럼 헤지펀드가 홍콩 달러를 공매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지난 2016년 중국발 부채 위기 당시 조지 소로스 등 헤지펀드가 위안화를 공매도하는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위안화를 공매도하고 달러를 매수해서 이것을 반복하면서 위안화 약세에 엄청난 수익을 보는 방법인데요. 헤지펀드들은 2015년부터 공매도를 시작하여 일정한 시점에 공매도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다른 헤지펀드들까지 덩달아 공격하게 만드는 방법이고 위안화를 매도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당시 중국 정부는 약 7천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소진하여 가까스로 위안화를 방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콩은 중국이 환율 방어에 사용한 7천억 달러보다 적은 4,400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과 같이 헤지펀드의 공격으로 홍콩 달러를 공매도하고 달러를 매수하는 공격이 시작되면 홍콩의 외환 보유고 4,400억 달러로 버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시위가 장기화되고 외화 자금의 유출이 유입보다 3배가 더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홍콩의 페그제가 붕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럼 그냥 홍콩은 고정화일제를 폐지하고 변동화일제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런데 페그제를 유지하는 이유를 알면 페그제를 버리는 순간 홍콩의 경제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홍콩은 페그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외화 자금의 유출입이 용이했고 이에 따라 아시아 지역의 금융허브로 금융업과 중개무역의 중심으로 경제를 성장시켜왔고 그것이 핵심 산업입니다. 달러와 환율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인들의 입장에서 홍콩을 통하여 투자를 하면 환율 변동에 따른 환손실을 보지 않기 때문에 파생상품 등 각종 금융상품의 거래가 활발할 수밖에 없었고 금융산업이 크게 성장해요. 중개무역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홍콩이 페그제를 버리게 되면 금융허브 역할 수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 산업이 망가지면 홍콩 경제가 무너지는 것이죠. 외인들의 입장에서 페그제의 이점이 없는 홍콩을 경유하여 금융도 할 필요가 없고 중개무역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홍콩이라는 도시 하나에 금융과 중개무역이 빠지면 지금 홍콩 경제는 절대 지금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유럽이며 미국이며 어느 하나 관심을 두지 않고 중국에 그냥 흡수되어 버리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홍콩은 중국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외화 자금의 유출입 경로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예전부터 자국으로 많은 외화가 들어와서 자산 가격이 상승한 후에 일시에 빠져나가면서 경제가 무너지는 양털깎기를 당했던 이 아시아 신흥국들의 역사를 자신들이 겪는 것을 경계해왔죠. 자, 먼저 중국의 주식시장에도 외인 자금은 30% 이상 투자할 수 없고요. 직접 투자가 아닌 후광통은 상하이와 홍콩 간의 거래이고 성광통은 심청과 홍콩 간의 거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죠. 또한 외인 자금의 과도한 유입을 막아두기 위해서 기업의 외화 표시 채권, 회사채 등 이런 금융거래 전부를 홍콩에서 대부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콩의 페그제가 무너지고 금융허브의 기능이 마비될 경우 외화 유출입 경로가 막혀버리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외인들 또한 자금 회수에 문제가 생기고 중국도 문제가 됩니다. 신흥국에 대한 이런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외인 투자 자금이 신흥국에서 일시적으로 이탈될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도 해외 금융상품 거래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외화 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외화 표시 채권을 발행한 이런 기업들의 차환 발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부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외화 표시 채권을 60% 이상 보유한 상위 부동산 기업들이 도산하게 되면 중국의 부동산 버블 또한 붕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홍콩이랑 중국만 경제가 어려워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중국은 이미 세계 경제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상관 기업 생산 체인이 연결되어 있고 금융 투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최근 미국이 중국의 관세 인상 등 수출 규제를 하자 미국의 경제도 함께 망가지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모두 확인하고 계시죠. 이렇듯 중국의 경제가 망가지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죠. 중국의 수입이 감소하면 우리나라의 수입도 감소하고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외인 자금이 이탈되면서 주식시장 및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금융위기와 같이 폭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홍콩 시위가 장기화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장기화되면 외인 자금의 유출이 증가하면서 페그제가 위험해지고 헤지펀드의 공격을 받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페그제가 붕괴하면 홍콩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홍콩을 통하여 투자한 글로벌 자금 또한 일시적인 패닉
상태에 빠지며 다시 한번 금융위기가 올 수 있는 거죠. 특히 홍콩 문제는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나라 경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남의 집 불구경이 아닌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홍콩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홍콩의 자금 유입과 유출, 이 비율을 보는 것이고, 두 번째로 외환보 요구가 소진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외환보 요구가 빠르게 소진된다면 홍콩은 이미 헤지펀드 또는 외화자금 유출로 상당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헤지펀드가 공격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최악의 경제 위기 가능성을 대비해서 우리는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가 자원이 많거나 땅덩이가 넓고 인구가 중국 수준으로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에 영향을 크게 받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고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아직까지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홍콩 문제에 대한 전망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